한 총리 탄핵 결론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스포 방지. 스포 방지. 뭐 내란죄를 통째로 빼가지고 뭐 80%가 없어졌느니 뭐 이런 얘기들. 한 총리한테도 공통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. 그 스포를 할까봐 철저히 그건 피해 나가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히 보여서 스포 방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만장일치가 아닌 방식으로 나올 확률이 좀 엿보였다고 볼 수는 있을까요? 어제 한 총리 탄핵 결정문으로 봤을 때는 그 자체가 완결판은 아니었다. 뭔가 쫓겨가면서 성급하게 설익은 밥을 내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절대 일치가 안 나오겠죠. 이슈도 숫자도 적고 또 난이도도 훨씬 덜하다고 여겨지는 한 총리 사건에 있어서도 소수 의견들이 그래도 좀 화학적으로 좀 믹싱이 안 된 상태로 완전히 날 것 그대로 지금 나왔잖아요. 김복형 재판관은 위배되지 않았다고 봤고 정혜선 재판관은 위배가 됐다고 봤습니다. 그래서 이 두 분을 좀 대결 구도로 놓고 있는 언론들도 꽤 있고, 뭐 특정 재판관이 인용 논리를 주도하고 있고 또 다른 재판관이 기각 논리를 주도하고 있고, 누군가가 인용과 기각을 논리를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맞붙고 있는 상태다. 피청구인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기재가 됐습니다. 근데 이걸 확대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서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한 서술 아니냐. 지금 뭐 지라시에 뭐라고 나오고 누가 뭐라고 떠들고 하는 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게 맞을 겁니다. 만약에 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어떤 헌재 판단이 있었더라도 한 총리 결정문에 암시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 이제 보시는 거죠. 그렇죠. 어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기각됐지만 이 재판관별로 의견이 다소 엇갈렸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시작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. 이 한 총리 탄핵 결론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스포 방지. 스포 방지.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? 예를 들어 비상계엄의 속내를 좀 들여다볼 수 있을까? 재판관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.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절차상 위법이 있어가지고 각하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뭐 내란죄를 통째로 빼가지고 뭐 80%가 없어졌느니 뭐 이런 얘기들. 한 총리한테도 공통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. 그 스포를 할까봐 철저히 그건 피해 나가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히 보여서 스포 방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철저히 결정문이라든지 이런 데 드러내지 않았다. 근데 어떤 이제 그 기각과 이제 인용, 각하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갈린 어떤 그 경향성에서 비춰봤을 때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만장일치가 아닌 방식으로 나올 확률이 좀 엿보였다고 볼 수는 있을까요? 어제 한 총리 탄핵 결정문으로 봤을 때는 그 자체가 완결판은 아니었다. 뭔가 쫓겨가면서 성급하게 설익은 밥을 내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좀 더 의견을 모아가지고 합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. 그걸 그냥 스플릿 상태로 다 벌어진 상태로 그냥 내놨거든요. 그래서 그건 아마 한 총리 사건을 항상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 탄핵을 평의를 하다 보니까 이쪽 뒤통수가 근질근질하고 좀 집중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빨리 그냥 어쨌든 결론은 기각이니까 기각으로 빨리 결론 내고 발표하고 떨자. 그리고 남은 시간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,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절대 일치가 안 나오겠죠. 이슈도 숫자도 적고 또 난이도도 훨씬 덜하다고 여겨지는 한 총리 사건에 있어서도
저는 뭐 4대 1대 1대 2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기각도 그 같은 5가 아니고 4대 1대 1대 2로 보고 싶은데 소수 의견들이 전혀 법정 의견하고 그래도 좀 화학적으로 좀 믹싱이 안 된 상태로 완전히 날 것 그대로 지금 나왔잖아요. 아마 윤 대통령 탄핵 평의도 지금 이거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거다. 쟁점이 훨씬 더 많으니까. 근데 거기마다 지금 각자의 생각들이 좀 다르고 그래서 매일 평의에 평의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. 근데 4월 18일이 뭐 되더라고 봤을 때 그 전까지는 최대한 빨리 4월 18일 넘어가면 안 되고 그 전에 최대한 빨리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고 할 건데 워낙에 이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 후과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모으려고 또 노력을 하겠죠. 그래서 시간도 좀 걸릴 것 같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놓고 헌법과 법률 위반이냐 이거를 두고서 좀 그 어떤 판단이 갈린 재판관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김복형 재판관은 위배되지 않았다고 봤고 정혜선 재판관은 위배가 됐다고 봤습니다. 그래서 이 두 분을 좀 대결 구도로 놓고 있는 언론들도 꽤 있고 그래서 어떤 이런 대결 구도 자체가 평의 내에서 좀 존재한다고 보시나요? 아니 거기서 뭐 말싸움할 것도 아니고 더잡이할 것도 아니고 아마 기록을 검토하고 와서 또 보고서 보고 각자의 의견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. 근데 그걸 꼭 두 사람을 콕 찍어가지고 대결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는 좀 너무 인위적인 것 같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관이나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그 직을 수행을 하는데 여기서 양심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양심이 아니에요. 법관으로서의 또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입니다. 직업적 양심이란 거는 내 개인적 양심을 뛰어넘는 우리나라 법체계와 헌법 정신 그리고 해당 법률의 함의 그 조항의 함의까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걸 녹여내서 이 케이스에는 이게 어떻게 발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직업적 양심이거든요. 그럼 아마 지금 그 직업적 양심에서 근거한 각자의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뭐 대척점에 섰다, 뭐 둘이 대결 구도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말 이제 평의가 길어지면서 각종 지라시가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돌고 이제 외부에서도 돌고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걸 뭐 질문으로 드리기에는 뭐 지양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좀 바로잡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. 뭐 특정 재판관이 인용 논리를 주도하고 있고 또 다른 재판관이 기각 논리를 주도하고 있고 이렇게 누군가가 인용과 기각을 논리를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맞붙고 있는 상태다 이런 지라시가 돌기도 하는데 뭐 그런 구도가 형성됐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? 제가 아는 평의 절차에서 자기 내심이 완벽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까지 서로 언쟁을 하고 주장을 하고 하는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재판연구관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리포트를 좀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갖고 오면 그걸 주심 재판관이 그걸 읽고요. 그걸 낭독을 하고 또 그 미리 뭐 다 배포가 됐겠지만 그리고 이제 재판소장 내지 대행이 그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각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거기서 뭐 누가 뭐 주도적으로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그래도 해당 분야에서는 일가를 이뤘다고 인정이 되니까 거기 가신 분들 아니겠습니까?
그거는 뇌피셜에 불과하다. 정말 지라시 같은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스포 금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.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안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법성을 이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. 네. 근데 판단을 했는데 결정문에 이렇게 기재를 안 한 걸까요? 아니면 판단 자체를 애초에 안 한 걸까요? 애초부터 저 뭐 다른 매체에 가서도 아마 이제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이 자꾸 늦춰지는 이유가 심지어는 대통령보다 뒤에 할 수도 있다라고 한동안 얘기가 나왔잖아요. 이 스포 때문에 그럴 거다. 근데 스포를 피해 가려면 오늘 요번에 어저께 결정문에서 나온 바와 같이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고 그 전에 국무회의에서 아예 반대했다. 뭐 실체가 없었다. 국무회의가 뭐 혹은 그러니까 그 국회 쪽 여의도 쪽은 가지 않고 그냥 용산에서 잠깐 국무회의 했던 그 씬으로 마무리를 지면은 더 이상 스포가 없을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처음부터 스포를 하지 말자는 거는 다 동의가 됐던 것 같고 그러면 스포하지 않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정도의 방법이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도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이제 내란 공모, 묵인 방조, 탄핵 사유죠. 한 총리. 이 부분에 대한 짧은 이제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은 피청구인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기재가 됐습니다. 근데 이걸 확대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서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한 서술 아니냐. 이런 해석도 이제 몇몇 일간지에서 좀 발견이 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게 확대 해석이라고 보십니까? 좀 확대 해석도 아니고 이거는 뭐라 그래야 돼? 유추 해석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결정문에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걸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조차 좀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비상계엄 선포를 하려면은 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 되잖아요. 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심의가 있어야지 절차적으로 적법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아주 드라이하게 법적으로 주어진 형식적 절차를 다 밟기 위해서 나중에 하자로 흠으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말리려고 이렇게 하던 건지 거기까지 나가지 않은 거죠. 어쨌든 절차적인 측면만 이건 본 거니까.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유추해서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어쨌든 이 헌재에서 흘러나오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돼 있거나 아예 없지 않습니까? 거기에 비해서 관심은 굉장히 크고 또 관심은 비슷한 크기로 크지만 그 요구하는 방향은 정반대로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는 그 수요의 공급이 전혀 미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건 전혀 무시를 당해야만 하는 그런 정보들도 침소봉대되고 왜곡되고 이렇게 유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지라시에 뭐라고 나오고 누가 뭐라고 떠들고 하는 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게 맞을 겁니다.
만약에 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어떤 헌재 판단이 있었더라도 한 총리 결정문에 암시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 이제 보시는 거죠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그 한덕수 총리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총리 기준 151석이 맞다는 헌재 결정은 앞으로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수월하도록 길을 열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. 이거는 어떻게